전 세계 광의 통화, 이렇게 전 세계 통화량이 엄청나게 풀려서요. 사실 물가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으로 사실상 그 중앙은행에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돈이 많이 빠져나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투자 자금이라든지 그래서 줄기차게 팔아 제끼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밀물과 썰물인데 미국 중심으로 금융시장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그만큼 비중이 크고 그래서 이렇게 물이 그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오는 한국 시장이든 시장에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 증시는 빠져나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요. 부동산 쪽은 이렇게 원할 때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부동산 쪽도 그렇게 되면 이렇게 거기 국내에도 좀 피해가 좀 있죠. 외국인 부동산도 이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아마 재미교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네네네. 한국의 부동산을 서울의 부동산 이런 것이 외국에서 다뤄주고 있다. 외국 자금이 플러스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다. 네, 전 세계에는 이렇게 돈 통화량이 많이 풀리는 만큼 부동산 해치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각 국가 차원에서 물가를 특히 식료품과 관련된 물가를 싸게 이렇게 자기네들이 공급을 해버리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뭐 싸게 자기네들이 식료품 물가를 공급해 버리면 그냥 싸게 그럼 전혀 이제 부작용은 없어지는 부분인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이제 이거를 그 생활 이렇게 임금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게 되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게 또 이게 좀 걷잡을 수 없게 가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돈이 이제 밀물이냐,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니면 썰물이냐, 걷어들이느냐, 뿌리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주식시장이든 아파트는 올라가느냐,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많은 파산자가 이루어지죠. 특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경기가 침체되어 있거나 많은 이렇게 중산층이 무너지거나 많은 사람이 이제 파산자가 많거나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틀린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되고요. 돈의 유동성을 어차피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파산이 되면 돈의 그 금리를 유동성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은행들에게서 쉽게 돈이 그 급격하게 회수를 못하도록 유동성을 오히려 공급해줘야 되는 이런 처방을 내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같은 데서도 자칫하면 지금 미국의 주택 그 담보대출 금리가 실질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0년물 그래서 10년물에서 국채 가격에 연동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미국의 실질 금리로 올라가면 국채라든지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이런 은행들이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이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차라리 그 국채를 흡수를 하고 이렇게 흡수를 해갖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은행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통화로 전환하고 기술 패권을 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자신의 동맹국 달러를 바치고 있는 동맹국들에게 한국이든 일본이든 뭐가 됐든 그래서 기술을 나눠주는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중국은 전 세계 글로벌 1위 품목이 무역에서 2074개, 미국은 50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품목에서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독일도 500개밖에 안 되고요. 전 세계 우리나라 가전조차도 저렇게 중국이 완전히 전 세계를 제패를 했네요. 모든 것을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 패권을 자체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을 수 있느냐, 못 갖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하나 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언제 잘못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8년도에 본격적인 반도체의 대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많은 데가 이제 디램이라든지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2027년 말부터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당장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지만 골고루 한국 시장도 그렇고 골고루 무역이 잘 돼야 되고 골고루 경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중산층의 건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개인 파산자가 사상 최대다. 자영업자들이 식당 중심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도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중소기업도 그렇고 이게 이제 현실을 이게 이제 스태글플레이션 상황인데 돈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면 개인 파산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급격한 금리 인상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20그 미국의 국채를 22% 편입하고 금을 27%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역전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 자기 향후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너무 많은 국채를 찍어내니까 국가 통화로 전환해서 국채를 다 흡수를 하고 물가를 싸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물가를 인위적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네.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모르는 거냐, 아는 무식의 소치냐, 아니면 이렇게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의 차이일 뿐이지 물가는 인위적으로 국가는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화량 발행과 더불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풀어서 중산층을 강력히 많은 사람 일자리를 주고 건설할 수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가 할 일인데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지식, 이런 경제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없으면 이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통화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부동산밖에 없다. 미국 부동산 쪽으로도 전 세계 자금이 들어가고 있느냐? 있다. 부동산 쪽으로도 있다. 미국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금융 붕괴로 인해서 전 세계 아시아 통화가 일어나서 대체하지만 않는다면 제 기술을 사야 돼요. 제 기술을 이렇게 기술백원 사서 미국이 그것이 동맹때 나눠주는 입장이 돼야 되고요. 무역 적자가 중국과 러시아, 유럽에 대해서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가 나가기가 쉽습니다. 장사가 잘 되던 기업이 이제 주가가 엄청 형성됐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 시장에 퇴출될 적용이 이르렀다. 근데 주가가 높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주가가 낮아지게 미국의 금융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지만 미국 자신은 정작 특히 미국의 정치권은 전혀 자신들의 위험을 모르나 봐요. 네네. 그래서 얘기를 해줘도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제 기술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달러 체계가 무너지면은 각 연방주가 무너지게 되고 미국이 사실상 그냥 해체돼 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도요. 각 주가 다른 나라의 통화를 유로화를 택하거나 이러면 미국이 사실상 자연스럽게 해체돼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행 그 금리를 워낙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원화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2.50에서 2.7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런다 해서 안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저 이제 부동산 과열된 거 얘기해서를 갖다가 조금 이게 부동산이 장점이 되는 게 이렇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부가 생기는 거죠. 장사가 좀 안 됐더라도 부동산에서 보존해서 그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좀 더 대출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거지됐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에서 올라갔으니까 장사가 좀 안 돼도 괜찮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부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대출을 받고 나서 좀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부동산이 하락을 하게 되거나 파산하게 되면은 경기가 싸늘하게 실어서 이렇게 침체되어서 소비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네네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어떤 예산으로 풀고자 해도 민간 소비만큼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에 민간 소비가 있으려면 민간들이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부동산이 올라가거나 장사가 잘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산이 취득이 쉬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거나 예전에 경제가 이제 고도로 발달하게 해서 할 때는 개발팀밖에 수출도 할 때는 일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월급을 이제 많이 타고 이렇게 장사도 뭘 해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땅도 올라가, 이렇게 부동산도 올라가고 이런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 엄청 벌어. 통화량이 많이 풀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좋은 일자리도 별로 없고 수출은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반도체 중심으로 나머지가 죽을 쓰거나 중국과의 경쟁력 가전에서도 밀렸어요. 지금 가전이 우리나라 참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중국에조차 이제 밀리고 자동차에서도 밀릴 상황이에요. 아마 일본도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한결같이 무역에 있어서 상당한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미국 자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달러권을 이렇게 달러를 지키는 외부의 구조를 미국 자신의 내부의 약화 더불어서 같이 무너지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답답해요. 우리가 계속 얘기를 내 기술을 사야 된다고 도둑질하거나 도둑질은 전 세계 다 같이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지적재산권을 사서 정당에 사서 자 기술 패권을 가지고 그거를 나눠주거나 동맹들에게 드리겠다는데도 왜 안 하는지 정당한 가격으로 사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는 아무도 안 따라가요. 네, 사긴 사시면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각 나라도 자기네들도 기술을 사야 될 거고 자기네들도 기술 개발했을 때 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재들에게 이렇게 세울 때 상대방 나라가 그것을 지적재산권 인정하고 살 것이냐. 지금까지는 미국이 이제 지적재산권 법치주의를 해서 전 세계가 사실은 법치주의예요. 국제협약 속에서 지적재산. 근데 이것을 모법천지로 돌리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무법천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법천지로 이렇게 지적재산을 보내고 어떤 하나의 기업을 위해서 무려 이렇게 삼성을 위해서 이렇게 무법천지로 간다. 미국을 무너뜨린 한 이들에도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 어떤 하나의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가상적으로 우리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뭐 어떤 하나의 그거를 위해서 미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가상적으로 진짜는 아니고.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희생을 한다. 그런 건 없어요. 네. 한국, 미국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국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착각 속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국제 흐름, 국제적인 협약을 따라서 그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고요. 지적재산 교육에 들어가야 된다. 전 세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렇죠.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네. 에디슨 같은 경우는 수천 개의 기술을 개발했는데 살아남지도 못했겠어요. 단명하든가. 네,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가 이제 자기네들도 기술을 개발을 할 때 상대방 나라가 비싸게 사줄 것이냐. 미국이 전 세계 기술 다 가져와 우리가 다 살게. 중국은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기술을 가져와 우리가 다 흡수할 거야. 근데 미국은 티끌만큼도 주지 않으려고 전 세계를 강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따르게. 이란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이란 하나도. 그래서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 국가를 따르게 할 수 있느냐. 중국과 이렇게 그렇죠. 중국과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갈등을 경제적인 전쟁, 무역 전쟁 넘어서 할 수 현대적인 무기는 다 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한마디로 억지를 부린다 합시다. 미국이 다 가상적으로 억지를 부려서 이건 다 기술 너네가 다 보고 있지만 내 거야. 너 돈 다 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미국 판사들은 어떻게 다 보고 있다. 네, 근데 말을 못 한다. 가상적으로 진짜는 아니고. 네. 근데 이거를 내 거니까 전부 다 돈 나한테 다 내. 네,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네. 미국 내에서조차도 지적재산권이 무너지면 미국이 발전을 못해요. 어느 누구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거나 지적재산권 지식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포기를 그러죠. 그걸 포기하게 되죠. 네. 그럼 그 나라는 이제 망으로 가는 거예요. 막 기술 패권을 확보할 수 없어요. 내부적으로. 도박, 유흥, 쾌락, 섹스에 심취해 있어서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해봤자 농사 지는데 여보 농사 지은 거 어디 갔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10년째인데 누가 농사를 지어요? 아무도 짓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미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키고 법치주의를 강화시키고 기술 개발을 정상적으로 사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전 세계에서 미국은 패배한다. 저는 개인 입장적으로 그대는 그러하다. 자녀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위기의식이 없어요. 자기들 전 세계가 복종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걸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판단 구조를 말씀을 드려도 전혀 무시하고 그냥 갈 태세예요.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전 세계에서는 미국의 허락받지 않고 각각 다 정부 차원에서 각 정부가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제 스마트폰에 이게 유튜브는 숫자가 적은데 각 정부 차원마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들어왔는데 국회의원들도 팔로우를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국회의원 일본 총리 팔로우도 다 들어오셨. 허위사실이라고 그러시면 스마트폰에 얘기라든지 팔로우 들어온 거 광고 내신 거 다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유튜브에 올려놨다 저작권 문제로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지워버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게 지시니까요. 유튜브는 숫자가 적다. 그런데 페이스북에는 각 정부 차원에서 왜 의원들이 대개 들어와 있다. 각 정부 수반들. 저는 팔로우를 조작하거나 사기친 그런 미친놈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꾼도 아니고 광고는 돈을 들여서 내가 정부의 광고를 조작한다. 그게 말이나 되느냐. 몇 년 동안 광고 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미국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가정보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외교부, 보건복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 이렇게 해서 일단 문화관광부 그다음에 정보통신부, 산업자원, 국방부 수십 군데가 광고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한미대성원도 그러더니 이제 팔로우까지 하면 129대예요. 저는 팔로우 하지 않았어요. 결단코. 그쪽에서 팔로우 해놓고 자기네들이 해놓고 내가 했다 그러면 전 진짜 황당 그 자체인데요. 네네. 자기네들이 해놓고 내가 했다고 내가 뭐 사기꾼다 내가 미친놈입니까 할 일 없어. 남미들 가가지고 팔로우 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내가 그쪽에서 했다 이러게 좀 미친놈 아니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보고 있다 이거죠. 근데 다 보고 있으면 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돈 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줄 것이냐 돈을 우리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했다 그러면 미국에서 다 우리까지 뭐 나한테 돈 우리도 다 보고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네. 제 기술을 각 정부 차원에서 다 보고 있고 기술이 이제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도둑질 하든가 정상적으로 권리를 획득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게는 별로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근데도 위기의식 따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줘도 계속 갑니다.